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 텐텐텐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지배를 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등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매니저님? 아무래도 이제 그 애플하고 테슬라 이 두 종목의 이제 하락이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그 나스닥 지수의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나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은 계속 하향세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은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국하고 우리 시장의 어떤 차별화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 약간 부담 요인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좀 더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중심에 계속 접근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발 찬바람으로 우리 증시 역시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는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되어주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거의 뭐 반도체, 그다음에 납폭가 대주, 이게 이제 하나의 시장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펀더멘탈에서 검색된 종목들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건설주들이 모처럼 펀더멘탈에서 이제 검색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그래서 적극적으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상당히 좀 어려움 속에 있었죠. 이 부분을 좀 타개하려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부동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건설주들이 오늘 모처럼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키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낙폭이 큰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추가 하락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건설주 어느 정도 하락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있다. 이 점 주목하에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메스트나 자이언트 스텝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 5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3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이제 시장이 화두가 되는 부분이 자율주행, 그다음에 SR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SR 기기 관련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한풀 꺾였죠.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쪽은 전혀 이제 상승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CES가 개최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맥스트라던가 자이언트 스텝 이러한 이제 SR이나 VR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침 CES가 지금 개최가 되는 시점에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이들 종목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에 있어서 뭐 가장 핵심은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가 낙폭이 상당히 좀 과도한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우리의 공통적인 인식은 있었지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많이 빠졌지만 올라올 수 없었던 반도체에 강한 모멘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급이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 주목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이들 종목들은 이제 보통 이제 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 전에 강세를 보였다가 배당이 끝나면 주가가 시들시들한 이러한 모습들이 그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배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행동주의 펀드라고 사모펀드죠.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대한 서신을 보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금융지주 회사
그동안 이제 상당히 좋은 우량한 수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각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이들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지금 상당히 지금 이들 종목이 당분간 좀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번에 그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러한 정책들이 하나의 주가 상승에 하나의 그 모멘텀을 제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록 금융 지주 회사들 한번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상승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모멘트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종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네임버 노보티스 어제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점검해 드렸을 때 단계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팔고 다시 사자 이렇게 했는데 어제 장중에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고점에서 그 장중 조정을 끝내고 바로 상승 흐름으로 나가고 있어. 네임버 노보티스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조정은 깊게 안 나오고 계속 꾸준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봇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같이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노봇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추세 흐름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의 범위가 계속 확대돼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흐름 계속 주목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신문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기업의 하나의 이제 투자처로서 지금 각광받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오늘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종목들은 지금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테마주로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주와 반도체 관련주, XR 관련주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리뷰 종목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보로노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기업인 보로노이 오늘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네.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로노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보로노이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는 전 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하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 수출의 전 임상 단계에서 했던 지금 수출 건수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나름 기술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상을 계속 1상, 2상, 3상 끌고 가면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도 철저히 배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에서 가장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추세를 만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번 한번 상장되고 나서 한번 쫙 빠지고 오랫동안 조정 이후에 최근에 여기서 이제 추세를 만들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고 여기서 이제 충분하게 좀 매물 소화를 좀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 매물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이러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근처까지 보고 계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로노이는 4만 원까지 네. 바라보면서 보유하시고 또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소개해 주셨던 네. 덱스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루 만에 7%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덱스터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 효과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면서 점차 성장성을 확대해가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덱스터는.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인데요. 최근에 눌림목 조정이 들어와서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은 지난번 여기서 한번 이제 고점이 아바타 분위기로 한번 고점이 나오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잘 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시 잡아주고 나면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이 전고점이 넘어가는 16,500원 정도까지
길게 보시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덱스터도 16,500원 선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자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네. 오늘의 텐텐텐 종목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인터로조입니다. 네, 인터로조 하면 콘택트 렌즈 관련주로 리오프닝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클라렌 시리즈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네네. 클라렌 저도 자주 착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인기가 굉장히 많은 클라렌을 또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인터로조의 네.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로조는 이제 그 칼라 렌즈, 그러니까 미용으로도 좀 사용이 되고, 이러한 그 상당히 좀 인기 미용의 하나의 도구로서도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러한 렌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본 쪽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좀 했다가 일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 이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회사의 렌즈에 대한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신공장 완공이 지금 새롭게 가동이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상당히 지금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복리 효과라고 그러죠. 예, 복리 효과는 이게 오랜 기간 성장하는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인터로조는 이제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인터로조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좋은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ROE가 이제 12%, 내년에는 한 15%까지 기대가 되고요. 올해 EPS 성장률이 16%인데, 아니요, 작년에 16%였는데 올해는 43%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이제 신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에는 또 20%. 이 회사가 펀더멘탈로 상당히 이제 좋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꾸준하게 오랫동안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펀더멘탈은 9점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그동안 기간 수급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11일 동안 기간이 11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12만 7천 주 정도 기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인데 추세도 이제 최근에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냐. 다만 이제 이 종목이 거래량이 좀 적다 보니까 매매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종목이다. 이 부분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주가는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전고점을 오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이제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 봤고요.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나중에 목표가 도달하면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실적까지 탄탄한 인터로조 네.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SBB 테크입니다. 네, SBB 테크 역시 로봇 관련주로 어제 또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이번 네. 주에 소개해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익률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 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SBB 테크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네이버 로보티스가 이제 불을 붙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봇에서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감속기인데 이 회사가 이제 국내에 적합한 하모닉 타입의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로봇 부품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생산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조금 미진하지만 앞으로의 지금 로봇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산업용 로봇 쪽에 이제 중심이 됐다면 최근에는 협동 로봇,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로봇까지 감속기가 점차 확대해 가고 있어서
올해부터 이제 성장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텐텐 점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펀더메탈은 아직은 조금 부진한 이런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뚜렷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로봇의 산업에 대한 동향, 그리고 지금 분위기, 이런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 8점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은 아직까지는 좀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아직 수급은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수급 점수가 조금 아쉽고요. 반면에 이제 추세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바닥에서 접근하는 포인트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B 테크는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상장되고 나서 계속 거의 하락세, 한 번도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이죠. 상장되고 나서 시세를 바로 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아니면 이제 하락 조정으로 들어가거나. 이 종목은 이제 그동안 하락 조정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오늘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서 바닥을 치고 추세가 전환하는 걸로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의 접근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급성장하면서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SBB테크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매니저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이호근의 텐텐텐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실시간 방송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5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시면 지금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에 공개 방송도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